오늘도 한국인의 한시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한국인의 한시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억울하게 잘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자리를 빼앗기는 것.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군가의 결정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그런 일이 생기면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무너지거나 더 단단해지거나. 지금으로부터 220년 전, 조선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18년을 유배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그 18년이 그를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만날 시인은 정약용입니다. 1762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호는 다산.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천재라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가 남달랐습니다. 15살에 이미 성호 이익의 실학저서를 읽으며 조선의 현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22살,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임금, 정조의 눈에 들었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을 곁에 두었습니다.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정조가 직접 가르치고 함께 공부하는 관계였습니다. 정약용은 정조의 명으로 수원 화성 건설을 설계했습니다.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거중기를 발명해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지금 봐도 놀라운 과학적 설계였습니다. 한강에 배다리도 놓았습니다. 임금의 행차를 위해 배를 나란히 연결해 강을 건너는 다리를 만든 것입니다. 정조가 이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경의 재주는 실로 놀랍도다. 정약용은 당대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49. 조선의 개혁을 꿈꾸던 임금이 너무 일찍 눈을 감았습니다. 그 뒤 1년이 채 되지 않아 신유박해가 일어났습니다. 1801년의 일입니다. 천주교를 탄압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정치적 보복이었습니다. 정조가 아끼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것. 정약용의 형 정약종은 처형됐습니다. 또 다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됐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됐습니다. 죄명은 천주교 연루. 그러나 정약용 자신은 이미 천주교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강진에 도착한 정약용을 마을 사람들은 피했습니다. 죄인이 왔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마을 주막 노파 한 명만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약용은 그 주막 한 기퉁이 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방 이름을 스스로 붙였습니다. 사의제. 네 가지를 마땅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맑게 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고,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무겁게 하라. 주막방 하나에서 조선의 가장 위대한 학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배 생활이 길어지면서 정약용은 유배지의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군포를 걷어갔습니다. 군포란 병역을 대신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사람 이름으로도 걷고 갓 태어난 아기 이름으로도 걷었습니다. 백골진포와 황구첨정. 죽은 뼈에서 세금 걷고 갓난아기를 군적에 올리는 일. 1803년 가을, 정약용은 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강진 인근 갈개반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갓 태어난 아들이 사흘도 안 됐는데 군적에 올려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그 분노로 자신의 몸을 훼손했습니다. 아내는 피 묻은 천을 들고 관청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지기가 막았습니다. 안악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밤새 시를 썼습니다. 첫 번째 시입니다. 절양. 양을 자른 것을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노전소부, 곡성장,
북향현문, 호궁창. 갈반마을 젊은 아낙, 그칠 줄 모르는 통곡소리. 관문 향해 달려가며 하늘에 울부짖게. 부정불복, 상가유, 자고미문, 남전량. 출정 나간 지아비가 돌아오지 못하는 일은 있어도 예로부터 남자가 스스로 양을 잘랐다는 말은 들어본 일이 없다네. 구상 2호, 아미조, 3대 명첨, 제군복. 시아버지 상복도 채 벗기 전에 아이는 아직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3대의 이름이 군적에 나란히 올랐구나. 박원왕소, 호수혼, 이정포효, 우거조. 하소연하러 갔더니 문지기는 호랑이 같고 이정은 고래고래 소리치며 소마저 끌고 갔네. 마도 입방, 혈만석, 자한생아, 조군액. 칼갈아 방에 들어가니 피가 자리에 가득하고 남편은 아이 낳은 것을 스스로 한탄했네. 정약용은 이 시에서 단 한 줄도 자신의 감정을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을 썼습니다. 우는 아낙, 호랑이 같은 문지기, 끌려가는 소, 피 묻은 자리. 그런데 그 장면들이 1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정약용의 시였습니다. 분노를 장면으로 쓰는 것. 유배 생활이 10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정약용은 점점 더 강진에 익숙해졌습니다.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기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배지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조선의 행정과 법을 뒤집어 넣을 대작들이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강진들판의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며 시를 썼습니다. 두 번째 시입니다. 탐진촌요. 탐진마을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탐진은 강진의 옛 이름입니다. 이 시는 모두 15수로 된 연작시입니다. 그 가운데 제5수, 수전입니다. 수전풍기, 맥파장. 문온의 바람이니 보리이삭 물결치고. 맥상장시, 도사방. 보리타장 무렵이면 어느덧 모내기철이라. 송채설천, 신염록. 배추는 눈 내리는 날에도 새잎 더욱 푸르고. 개추나벌, 눈모황. 섣달에 깐 병아리, 솜털이 더욱 노랗네. 봄들판의 보리물결, 모내기철의 물냄새, 눈 속에서도 파란 배추, 겨울병아리의 노란 솜털. 정약용은 유배지의 사계절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억울하게 귀양 온 죄인이 들판의 병아리 솜털 색깔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여기서도 살아있다는 것. 이 짧은 시 한 수에 그 마음이 다 있습니다. 유배가 풀린 것은 1818년이었습니다. 57세, 18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남양주 마제마을에서 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동안 쓴 책이 500여 권. 목민심서 한 권만으로도 조선 행정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경세유표는 나라를 운영하는 새로운 틀을 제안했습니다. 흠음신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형사재판의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시는 2,500수 이상. 조선 최고 학자의 업적은 모두 18년 유배지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정조가 살아있었다면 어쩌면 정약용은 관직에 묶여 이 모든 것을 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묘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을 드립니다. 노전소부, 곡성장, 곡향현문, 호궁창. 갈반마을 젊은 아나, 그칠 줄 모르는 통곡소리. 관문 향해 달려가며 하늘에 울부짖길. 억울한 일을 당해봤다면 정약용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억울함을 혼자 삼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변에 더 억울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로 남겼습니다. 억울함을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 정약용이 보여준 것입니다. 낭송입니다. 절양 앞부분입니다. 노전소부 곡성장, 곡향현문 호궁창, 부정불복 상가유, 차고미문 남절량, 구상이호 아미조, 3대 명첨 제군보, 박원왕소 호수혼, 이정포효 우거조, 마도입방 혈만석, 자한생아 조군액, 갈반마을 젊은 안악, 그칠 줄 모르는 통곡소리, 관문 향해 달려가며 하늘에 울부짖길. 출정 나간 지아비가 돌아오지 못하는 일은 있어도 예로부터 남자가 스스로 양을 잘랐다는 말은 들어본 일이 없다네. 시아버지 상복도 채 벗기 전에 아이는 페냇물도 안 말랐는데 3대의 이름이 군적에 나란히 올랐구나. 하소연하러 갔더니 문지기는 호랑이 같고 이정은 고래고래 소리치며 소마저 끌고 갔네. 칼갈아 방에 들어가니 피가 자리에 가득하고 남편은 아이 낳은 것을 스스로 한탄했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한시 시리즈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편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화에서 또 만나겠습니다.